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 서밋에 참가한 훈만의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캄보디아와 중국 공동체 비전의 구체화 등 전천후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캄보디아의 사회 인프라 개발, 특히 현대적 교육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AIIB 총재 진리추는 중국 텐진에서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캄보디아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프놈펜 수도공사와 의류 제조업체 GTI가 상승한 가운데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8월을 405.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는 캄보디아 산업을 대표하는 11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시티센터가 오는 10월에 열릴 PPCC 자선푸드 페스티벌에 국내외 사업자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행사는 3일간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9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훈만의 총리가 중국 텐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대형 관광기업들이 캄보디아의 풍부한 관광 잠재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부와 10대 주요 관광기업은 텐진 프놈펜 시엠립 직항편 개설, 캄보디아 관광 패키지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 프라사은행이 찌어 세라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의 최고의 중앙은행 장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글로벌 파이낸스 매거진의 센트럴 뱅커 리포트 카지에서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캄보디아 환경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프라우트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린 스프라우트는 캄보디아의 대규모 산림복원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나무 심기와 묘목 배포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석유가스 기업인 엑손모빌이 캄보디아와의 석유가스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태국산 디젤 가솔린 LPG 중유 항공유 등 에너지 수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무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그리고 한국특허청이 2025에서 2027년 지식재산권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협력 범위에는 지식재산 제도와 법적 절차 개선, 특허와 산업디자인 보호, 지리적 표시 제품 홍보 및 브랜드 구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KB 프라사은행이 핑클루전 이노베이트 2025 행사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캄보디아 금융포용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핑클루전 이노베이트는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금융포용 과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기술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피칭 경연 대회로 올해는 1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프레이뱅주와 떠인인성을 연결하는 뗏남 먼제이 국경 게이트를 10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양국의 국제 협력과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의 국가 통화인 리엘이 9월 1일 멜버른에 위치한 트라벡스의 외환 환전 보드에 공식 상장되었습니다. 리엘 거래가 호주에서 도입되면서 캄보디아와 호주를 상호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칠보산업 대표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사업 운영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대표단은 자회사캄 칠보전력과 함께 수자원 기상부를 방문해 수자원, 기상 분야 투자 관련 면담을 가졌으며 인도적 지원으로 쌀 5톤을 기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라따나키리주 일대 1905헥타르 부지를 신공항 개발을 위한 전략적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신공항 개발에 따른 투자 유치와 관광 증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감독원,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그리고 9개의 증권사가 주식 마진거래 시스템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마진거래 시스템 도입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올해 푸놈펜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상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캄보디아 태국의 불안정한 휴전 상황, 대규모 주민 대피 사태, 그리고 태국에서 귀환한 이주 노동자 유입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태양광 패널 수출이 불과 2년 만에 23억 달러에서 440만 달러로 추락하며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태양광 수출의 90%가 미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2024년 추가 관세에 이어 2025년 6월 2일부터 발효된 3,500% 관세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캄보디아의 5개 도시와 지구가 2025년 아세안 지속가능 환경도시상과 청정토지, 물 대기 인증서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캄보디아가 환경 지속가능성, 녹색 성장,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아세안 중심의 선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토요타 칠쇼가 캄보디아의 토요타 아카데미를 설립해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생산과 기술 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라다 시게루 CEO는 토요타는 캄보디아 자동차 산업의 기술 인력 개발을 매우 중시한다며 향후 생산라인 확장 계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사이트가 캄보디아 최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리얼에스테이트닷컴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캄보디아 인사이트는 리얼에스테이트닷컴의 한국 데스크를 전담 운영하게 되어 한국 기업인, 주재원, 교민들에게 특화된 정보 제공 역할도 맡게 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2025년 상반기에만 200만 건 이상의 보건 형평성 기금을 이용하는 등 캄보디아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120명의 보건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에 투자하고 비감염성 질환 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연합이 2026년 봉제 신발 노동자 최저임금을 월 208달러에서 232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급증, 국경 충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으며 최저임금 협상은 9월 3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떼조 국제공항의 공식 운영을 오는 9월 9일 시작한다고 금요일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 개항식은 10월 20일에 열립니다. 한편 캄보디아 국영 항공사 에어 캄보디아는 9월 4일 떼조 국제공항에서 상업여객기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남아시아 및 동남아 미디어 네트워크의 밤 무역 박람회에서 캄보디아의 제품들이 대중의 호기심과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일간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약 100개 부스가 마련됐으며 캄보디아는 시엠립주에서 온 9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 인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